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반강제 가입한 보험. 보장되는 건 대체 뭐지? 게다가 보험 아줌마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사, 보험료도 천차만별. 의료, 암, 운전자 보험 등 모든 생활 필수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비교 분석 설계해드립니다. 무료 전화 080-888-8111로 전화주세요. 상담 후 보험 신청을 하시면 첫 해 보험료 50%를 다시 돌려드리며 ins888.kr로 접속해 상담 신청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첫 달 보험료 50% 할인 이벤트는 손해보험 제외 3만 원 한도 내에 지급해드립니다. 올겨울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 노래를 들어보세요. 인디 뮤지션 카브가 노래합니다. 천사의 시, 카브의 러브 발라드 사랑의 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CARVE 카브를 검색하세요.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과잉이다. 예,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춘천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김진태 국회의원입니다. 사실 그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주의가 과잉이에요. 맞아요. 누구나 비난할 수 있고, 누구나 종북으로 몰 수 있고, 누구나 감옥 보낼 수 있고, 누구나 밥줄을 끊을 수 있으니, 이거 그야말로 새누리당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너무 과잉입니다. 근데, 예. 이 대통령인 박근혜 씨하고요, 네. 그 주변에 있는 종박 무리들이, 예. 이제 이 정형화된 수법이 있어요. 예. 자기들에 대한 예. 비난을 남한테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춘천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그 김진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과잉이다. 라고 한 게 장하나 의원과 양성조 최고위원에 대한 발언에 대한 네.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민주주의 과잉은 새누리당입니다. 네. 그리고 한나라당 때도 과잉이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을 사이코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지금 박근혜 정권의 2인자인 김기춘입니다. 네. 그리고 나름대로 합리적 보수라고 자기들끼리 이 칭찬하고 있는 김용갑이 노무현 대통령 현직 시절에 정신병자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예. 이런 자유를 누렸던 예? 민주주의 과잉을 누렸던 인간들이 지금 와가지고 사실 장하나 의원이 한 얘기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지금 총체적인 관권 부정선거가 이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이거 대통령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예. 사퇴하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인이 스피커맨인가요? 스피처맨인가요? 영어로. 예. 뭐 스테이츠맨이 또 있고 뭐 네. 폴리티션도 있는데 네. 뭐 서로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정치인 아닙니까? 예. 그 말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뭐 툭하면 막말이다. 툭하면 도를 넘는 과격 발언이다. 아니 근데 사실 막말이나 도를 넘는 과격 발언은 자기들이 했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사퇴하라. 왜?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였으니까 사퇴하라. 이거는 그 앞뒤 논리도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예. 하나의 주의 주장으로서 듣기 싫은 상대방의 주장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그런 걸 가지고 막말이다, 뭐 도를 넘은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진짜 전근대적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마치 절대 군주처럼 생각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는 얘기죠. 네. 양성조 최고위원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총 맞아 죽은 너가 아버지 전체를 밟을 거다. 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데 대해서 그렇게 열을 내니
그 독설가인 진정근 교수가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해서 저렇게 이정현이가 울고 하니 그럼 전철을 밟아라 라고 비아냥거리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참, 야, 새누리당의 새로운 수법. 자기에게 할 욕을 남한테 한다. 네. 이건 뭐 그 욕의 대상만 바꾸면은 예. 딱 맞아 들어가요. 김진태의 그동안 해왔던 말 중에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이 태반이지만 자기한테로 돌리면 예. 다 동의가 됩니다. 민주주의가 과잉이다. 이 말은 새누리당 정치인들에 한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아, 이자들 정말 아주 철면피입니다. 그리고 패턴이 있습니다. 보면 항상 이 말 갖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국면을 자꾸 전환시키려고 해요. 네. 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국정원 선거 부정으로 촉발된 총체적 관권 부정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 분노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는 저들의 술책. 아, 이게 방법을 좀 바꿔야지. 뭐 종북 아니면 막말이고 막말 아니면 뭐 무슨 대선불복이고 이런 식의 본질 흐리기. 뭐 그게 안 먹히면 이제 사생활 털기 이런 걸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한들 뭐합니까? 다시 항상 이 사회적 쟁점은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좀 생각을 좀 바꾸고 머리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친구들만 있다 보니 참 위기는 자초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오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이거 정말 아주 센 발언을 했습니다. 네. 시궁창 쓰레기 같은 자들이라고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직공했습니다. 시궁창 쓰레기만도 못하죠. 시궁창 쓰레기를 향한 그런 망언이 아닌가. 아니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똥 묻은 개가 기어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아니 똥이 묻은 정도면은 네. 참고 들어주죠. 예. 아예 똥통에 빠져가지고 똥을 온몸에 칠갑하고 있는 그런 개가 그야말로 순백 같은 개에 잡털 하나 묻었다고 왕왕 짖는 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진짜 이건 뭐 똥통에다가 똥칠을 해가지고 똥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상대방에게 똥냄새 난다고 지금 그야말로 발광의 수준으로 떠들고 있는 것이 네. 새누리당이 아닌가. 예. 발광이라는 것은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예. 미칠광자 해가지고. 예. 예. 자, 이 표창원 교수의 이 멘트만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한다. 사적인 감정을 내세워 국정 파탄 내지 말고 잘못, 범법 사죄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책임자 천은 무겁게 처벌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 그럴 자신이 없다면 깨끗이 권력을 놓고 물러가라. 우리 헌법과 법률, 정치와 행정 시스템은 너희들의 불법과 조작만 없다면 국민 뜻 받드는 정부를 능히 구성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정말 마지막 멘트에 제가 부연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부연하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박근혜 없으면 나라가 못 돌아갑니까? 글쎄 말입니다. 아이고 야 정말 저희가 이제 잠시 후 2부 시간에 만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이번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대통합 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아니었습니까? 네. 그 당시 야권 내부에서도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폄하하고, 평가절하를 한 분위기가 있었지만은, 만약에 천지가 개벽해서 정동영이 집권을 했다. 네. 이명박보단 47만 배는 나은 정권을 꾸렸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470만 배로 정정하겠습니다. 470만 배. 예, 증조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 근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컫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처음에 부정선거 의혹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검찰 수사 결과 부정선거 이미 확인이 됐는데요.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정 불안을 가장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진 사퇴를 하시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재신임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자신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텐데 신공안 통치와 신유신 통치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논란을 촉발시킨 장하나 의원 그리고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을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그거 들어보면 알지만은 네. 아니 그게 무슨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상식의 기초에서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충정 어린 멘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네. 열렬하게 지지하는 할배들, 네. 할배라니까 좀 말이 이상하다. 어버이연합 이런 데 사람이라면 기분은 나쁘겠죠. 네.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못할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예. 이제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하지 말아야 될 말과 들어서 기분이 나쁜 말을 동일시하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씨 홍위병들의 최대 약점이죠. 그게 아니 들어서 기분 좋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못할 말이 아닌데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강변하는 거예요. 네. 아니 솔직한 얘기로 새누리당의 공식 대변이라는 자가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의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반역을 자행하고 있다. 네. 이게 오늘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한 논평입니다. 네. 그게 반역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장하나 의원, 그다음에 양승조 의원의 그 발언의 핵심은 그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항하는 박근혜의 자세가 마치 아버지의 전철을 밟는 것 같다. 그래서 시체 말로 총 맞아 죽지 않으려면은 지금이라도 그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반역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어느 살인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에게 불리한 혹은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은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반역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그거야말로 마치 북한의 장성택이를 전기로에 집어넣어서 쌀로 뽀이라에 넣고 싶다는 얘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장성택이란 이름 빼고 거기다 양승조나 장하나 집어넣으면요. 네. 딱 그게 남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재의 DNA가 너무나도 똑같다. 예. 그야말로 종북이야말로 종북이고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자기들에게 딱 맞는 북한으로 가라고 그러세요. 예. 자, 이런 상황에 봉창도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 봉창, 김한길 봉창님. 봉창은 좋은 말이었습니다. 이봉창 의사. 그렇죠. 근데
이 김한길 봉창은 진짜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돼버렸어요. 네. 대선 불복 발언과 관련해서 당의 단결을 해치거나 당의 이해와 배치되는 언행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단호히 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개인의 소신 발언이 내부의 편을 가르고 당의 전력을 훼손시킨다는 점을 생각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당의 전력이 있긴 합니까? 본 당의 전력이 있다고 그래. 아니 이 양반 진짜 웃긴 양반이네. 아니 그러면 다 자기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새누리당 한마디에 벌벌벌 떨고. 야, 정말. 아니 지금 한겨울에 왜 사쿠라가 핍니까 이게? 원래 한겨울에 사쿠라가 피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 사쿠라 벚꽃 사쿠라는 예. 봄에 피지만은 예. 정치 사쿠라는 보통 겨울에 핍니다. 아 그렇죠. 보니까 3당 합당도 겨울에 있었고 말이죠. 그렇죠. 예. 아니 이제 말인즉슨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예. 거죠. 예. 이런 논리는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새누리당을 꼬드기고 설득하고 때로는 협박을 해서 예. 특위는 일단 받아냈고 이제 우리가 특검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새누리 비위를 거슬리는 발언을 하면은 그야말로 밥상을 엎어버려서 그런 거마저도 못 얻어먹는다. 네. 그러니 말 조심하라. 예.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아니 새누리가 지금 무슨 국정원 개혁에 동조를 해서 그 합의해줬나? 시간 벌기 위해서 그랬고 특검 결국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결국은 이거 오히려 외곽에서 압박을 하고 당의 지도부 혹은 공식 라인은 협상을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예. 주변에서는 매우 강한 발언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여론의 압력을 가해야만이 예. 새누리가 그나마 양보를 해서 특검을 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김한길의 전략은 틀렸다고 볼 아니 수밖에 구걸 없습니다. 전략 아니야. 박근혜한테 가서 구걸해가지고 특검합시다. 네. 아니 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특검을 안 하려고 하는 박근혜한테 그렇게 구걸하면 박근혜가 고마워서 특검해줄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보면은. 그러니까 김한길한테 그런 얘기한 거죠. 예. 아니 최동희야 그러면 여당 검찰총장이지 야당 검찰총장이에요? 왜 그렇게 난리를 치세요? 아니 검찰총장을 여당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앉아있다는 게 정말 확 그냥. 아니 그러면은 야당 국회의원이 한 말에 대해서 왜 여당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김한길에 듣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개무시당해서 그런 거지. 유약한 뭐.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박근혜 앞에 가서는 입도 찡긋 못하고 황우여 옆에 가가지고 나 죽을 거야. 목숨을 걸 거야. 이딴 소리를 하고 자빠졌고 황우여한테 목숨을 걸면 뭐하나? 박근혜 앞에 가서 그런 얘기 해야지. 아무짝에도 힘없는 우리 우여 형한테 가가지고. 황우여는 지금 턱이 들어졌다고 지금 할배 깡패들이 가가지고 황우여도 종북으로 좀 몰아붙이고 있어요. 황우여 맞아 종북이야. 그래요. 참나. 야, 황종북. 황우여가 나 고소해가지고 벌금 700만 원 때린 고소 당사자야. 아니 종북이 종북을 고소해.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종북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같은 편끼리 왜 그래? 자, 제가 사실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아주 열변을 토하셨더만 보니까. 아주 어제. 울더만. 예. 예. 그 양반. 그 양반 웃긴 게 뭐냐면요. 노종면 우리 앵커가 TV 뉴스의 원리와 함께 해설을 해주시는데 아마 뉴스바 조간 브리핑 들으신 분들은 다 이제 구문이 될 텐데 이정현이 지난번에 왜 조호영 청와대 행정관 왜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최모군 개인정보를 알아내려 했던 인물이 바로 조호영 행정관 아닙니까? 네. 그 사람과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꺼 이랬다고 합니다. 사진도 안 찍겠어요. 그래 놓고 이제 브리핑을 했단 말이죠. 왜 사진 안 찍히려고 그러지? 자, 바로 그 부분을 이제 노종면 우리 단장께서 해설을 해주시는데 거짓말을 사람들이 하면은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그 유형이 얼굴에 다 나온다고 합니다. 뭐 얼굴이 실룩실룩거린다든지 뭐 이런 거 혹시 노출될까봐 안 찍으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거짓말이 얼굴에 드러날까 봐서. 지금 또 말대네. 거짓말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안전행정부의 김모 국장이 시켜가지고 조호영 행정관이 알아봤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정현 홍보수석 주장은. 근데 김모 국장은 조호영 행정관에게 그런 부탁 안 한 걸로 이렇게 지금 검찰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잘 주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장하나 의원, 예. 양승조 의원 발언을 빌미 삼아서 이렇게 판을 엎으려고 하고 예. 그다음에 북한 장성택을 가지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예. 국정원 대선 개입을 가리려는 목적도 있지만은 예. 더 큰 목적은 예. 사실은 바로 이 사건을 가리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거 크죠. 요거 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이 심각성을 한번 짚어봤었는데 네. 이건 어디를 가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야. 그렇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건 최동욱 찍어내기로 결국 결론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잊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관심 꺼주세요. 이 부탁 차원에서 지금 말하자면은 어떻게든 조우영 행정관과 김모 안전행정부 국장 사이에 커넥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김모 국장과 조우영 행정관 모두 다 영포 라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정권 인사들이 작당해가지고 또 이 원세훈의 측근에게서 이렇게 최동욱 뒷조사를 하게 했다. 이런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프레임으로 밀고 가려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게 아주 재밌는 건데 네. 아마 여권 내부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그래 뭐 나중에 몰리고 또 몰려서 어차피 재판 판결 날 것 아닙니까? 예.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사실로 유죄를 받으면은 자 이거는 내가 한 일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한 일이다. 예. 로 이제 넘어가려고 전략을 세웠어요. 그렇죠. 근데 최동욱 찍어내기는 어떻게 하든 전 정권으로 미룰 수가 없는 일이거든. 예. 그래서 동일 전략을 세운 겁니다. 예. 김모 안전행정부의 국장이 등장하고 조현 행정관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인간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다 이명박이 영포라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엮어서 이것도 전정권 일이다. 라고 전정권 그림을 일이다. 그려서 몰아갔던 거죠. 몰고 가려고.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 우선 김모 그 안전행정부의 국장이라는 사람이 조은희하고 했던 대화를 녹음을 딱 했어요. 녹음을 해버렸다고. 예. 아니 너 왜 나를 끌어넣었어? 하니까 얘가 대답을 못하는 거야. 이게 이제 드러나니까 결국은 김모를 엮어서 조모와 함께 조오영인가요? 조오영이와 함께 전 정권으로 몰아붙이려는 전략이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무산된 거죠. 그 전 정권하고 엮으려고 이렇게 브리핑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정현 홍보수석. 바로 이정현입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이 어제 카메라 앞에 나와가지고 사자우를 토하는 모습, 입을 쫙 벌리면서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이거 왜 그러겠어? 여러분 제발 잊어주세요. 그렇죠. 관심 꺼주세요. 큰일 났어요. 저 이러다 잘려요. 이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정현 홍보수석 어제 오버였습니다. 오버하면 사람들이 더 의심하지. 오버한다고 거기에 통화되지 않습니다. 그걸 몰라요, 이 양반은. 그러니까 예. 제가 할 때 예. 카메라 끄라고 그러지. 네. 그래요. 카메라 끄라고 한 거. 그것도 굉장히 의심쩍고요. 이번 또 카메라 앞에 나와가지고 뭐 그냥 다 드러나는 듯이. 하는 게 오버를 왜 하겠습니까? 예. 오버를 하는 것은 뭔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항상 오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장사미사들의 이 삶에도 그래요. 상대방이 뭔가 오버질을 하기 시작하면은 저 새끼 뭔가 감추는 게 있어 그렇다. 금방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뭘 감추려고 했겠습니까? 최동욱을 찍어내겠다는 거기에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거죠. 물론 정황 증거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황교안이가 구속영장 발부 방해하고 뭐 온갖 선거법으로 기소하지 말라 했던 거 다 있긴 있는데 이거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최동욱 찍어내기에 최목은 모자에 신상 정보를 캐내려고 했던 신상을 틀려고 했던 이것은 팩트란 말이에요. 결국은 빼도 박도 못하는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일종의 이 국정원 대선 개입을 물타기하고 국정원 대선 개입에 자기 자신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작이다. 누가 봐도 딱 보이는 그런 그림에 걸려든 거죠. 자, 조영 행정관하고 김모 국장이 영포라인을 엮은 걸 보면은 전 정권과 지난 대선 부장이 과연 연관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전 정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그렇다면은 이 전 정권에게 그 빚을 진 게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전 정권이 이 선거 부정을 획책한 게 아니라 혹시 현 정권이 이 선거 부정에 연관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최동욱 찍어내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이거는 명백해집니다. 그렇다면은 최동욱 찍어내기라 하면 현 정권은 최동욱의 수사를 반대하는 것이고 왜 반대하는 것이냐? 최동욱의 그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가 계속 이어지면은 자기들도 위태롭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국정원 대선 개입은 현 정권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고 현 정권의 기획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 네. 그 국정원 선거 부정의 윗선, 네. 특히 새누리당의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그다음에 김무성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특검 해야 됩니다. 이거 특검 피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네. 박근혜 씨는 살려면은 김무성, 권영세 비롯해서 원세훈, 김영판에 여기까지 전부 다 쳐내야 됩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예. 방금 이제 얘기한 그 이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전 정권의 일로 치부해서 이제 이 전 정권으로 밀어놓고 자기가 살려면은 단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니 이제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전 정권이 행한 일이고 박근혜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하지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전 정권의 책임이긴 하지만 계속 이런 문제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은 현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비록 그 짓은 전 정권 인사들이 했지만 우리에게 악영향이 미칠까봐 결국에는 이렇게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고 현재 수사팀 무력화시키고 그랬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전 정권 인사들을 엮어가지고 전 정권 인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하는 이 조우영 행정관 건만 보면은 전 정권에게 이렇게 우호적으로 나올 일이 없는 박근혜 정권 아닌가. 그렇다면은 전 정권에게 빚진 것이 없고 현재 선거 개입은 현 정권의 책임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또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 이제 이명박과 예. 그 원세훈, 김영판에 대해서 단죄하는 이제 수준을 보면은 예. 알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커넥션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권이 이 뭔가 공감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예.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서 꼬리를 자르지 않으면 둘 다 죽는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정한 선에서 이제 묻어두자. 예. 우리가 서로를 갖다가 다 조지기 시작하면 둘 다 죽는다. 이런 인식의 공감대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원세훈이나 김영판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말라고 황교안이가 그렇게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었던 것도 결국은 자기들의 정통성 문제도 있지만은 예. 이걸 제대로 수사해서 니 죽고 나 죽자로 가면은 둘 다 공멸한다라는 예. 인식이 밑바탕이 없다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예. 이명박이가 미친놈도 아니고 예.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관건 개입을 하는데 박근혜 쪽하고 어떤 교감이 없이 했다는 게 그게 객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수준에서 교감을 했느냐. 예. 그 수준의 차이에 대해서는 서로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지만은 예. 아무 관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일이죠. 예. 인간들은 손바닥으로 맨날 하늘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 아예 손가락을 갖다 눈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안 보고 있더라고. 제가 어제 그 이정현 수석의 사자 후 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만약에 원고만 몇 개 좀 바꾸고 단어만 몇 개 바꾸고 그래서 북한 가서 제작한다면은 이런 논평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북한의 그 조선중앙TV 그 논평 있잖아요. 네. 그 논평 어조로 청와대 그 성명을 한번 가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제 목소리로 만든 걸 조금 음을 보정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자, 북한식 논평으로 해가지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그런 답답한 마음을 제가 대변해 보겠습니다.
조국의 최고 존엄 박정희가 가해 영인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 괴뢰패랑은 황당무계한 궤변과 날조로 우리를 안간하게 중상 모독하는 것으로 성차지하나 심지어 무언하기도 우리의 최고 존엄에까지 도전에 나서고 있다. 여야 관계소상 전례 없는 매우 심각한 사태가 오고 있다. 우리의 준엄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불법 부정선거니 사퇴 요구니 하는 부활광기를 부린다면 우리는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 범죄의 대가가 과연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우리의 최고 존엄에 도전하는 자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원수들이 초선의원을 앞세워 악담질을 하며 발악할수록 만장약던 우리의 보복 의지는 더욱 천백배로 다져지고 있으니 그것이 터지는 순간 이 땅에서 역적무리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게 될 것이다. 괴뢰 패망과 장하나 역부는 즉각 역사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 사태로 존엄에 대한 모독의 만분의 1이라도 그 죄를 씻으라. 똑같아. 의원직 사태로 그 죄의 만분의 1이라도 씻어라. 예, 이게 진짜 남북한의 싱크가 지금 맞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아주 재밌는 정권이에요. 재밌는 북쪽 정권이고요. 예. 아니 뭐 사실 TV조선인가요? 거기서 그 박근혜 씨를 남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얘기했다면서요. 그렇죠. 10월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저기 채널A는 위대한 우리 지도자라고 얘기해서. 그게 위대한 우리 지도자 김일성 수령 동지 하는 얘기나 예.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저기 특히 그 동아일보의 김병관 사주 생전에 그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를 다룬 동아일보 그 동판인가? 예. 그걸 만들어서 또 선물로 기증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박근혜 씨 방북했을 때 그때 그 언저리죠. 언론사 사주들 방북해가지고 예.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지난번에 그 누군가 또 그런 말을 했는데 옛날이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이른바 전향이란 걸 하면서 박정희주의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사파의 주체 사상이라는 게 예. 그 주체 사상이 바뀐 게 아니라 예. 주체 사상의 대상이 예. 즉 경배의 대상이 김일성에서 박정희로 바뀐다. 그 말하자면 NL 주사파의 전향자들은 대부분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김일성 추종자였는데 예. 전향하고 나면 박정희 추종자로 바뀐대요. 예. 그게 뭐 메커니즘은 전혀 변한 게 아니죠. 예.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거 어제 그 보니까 그 장성택이 잡혀서 끌려나가는 요 사진이 오늘 국민일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일면에 실었던데요. 네. 예. 국민일보는 왜 안 실렸냐? 오늘 창간 25주년 기념. 벌써 25주년 됐나? 우리 저 창간 멤버가 바로 우리 서영석 기자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예. 야, 벌써 25년 됐구나. 예. 12월 10일. 네. 12월 10일이면 항상 특집 만들고 그러셨잖아요.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하여간 이 저 장성택이 끌려나가는 거를 보면서 이 땅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가 국회고 저 끌려나가는 사람이 장하나 양승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오늘 김진태가 그런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과잉이다. 그러니까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예. 아니 오늘 이제 어디 논평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요. 예. 지금이 마치 유신 정권이 몰락한 1979년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예. 전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예. 코레일 예. 파업한 사람들 4천 몇 명은 다 직위해제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직위해제가 뭡니까? 자르는 거예요? 아니 해고시키는 건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부장의 직에 보임했을 때 그 부장자를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직위 해제를 하면 대기 발령을 내는 겁니다. 대기 발령 또 한참 지나면은 해고를 해고가 할 수 되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식의 4,356명을 전원 직위 해제하고 예. 노조집행부 194명을 고소고발하는 걸 보고 예. 1979년에 데자뷰를 느끼는 것 같다는 논평이 정말 몸서리치게 느껴졌는데요. 예. 일부 지식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1970년대 박정희 유신은 고강도
독재였다면은 지금 박근혜의 독재는 저강도 독재, 저강도 유신이다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과거처럼 그야말로 중앙정보부가 말 안 듣는 사람, 자기한테 비난하는 사람, 장성택이 이거 데리고 나가듯이 예. 옛날에 국회의원들도 대구도 가가지고 중앙정보부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냥 빨개 벗겨서 물고문 했어요. 예. 개운재 씨 이런 사람들, 김성곤 다 그 고문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김성곤, 네. 코수염 있는 분. 예. 코수염이 양쪽으로 있는데 반을 쫙 갈라가지고 절반을 쪽집게를 다 뽑아가지고 뽑아냈다는 그런 참 그게 이제 쌍용 김성곤 회장 부친이 그 김성곤 씨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직접적인 고문 이런 것은 80년도의 민주화의 성과를 완전히 뒤집지 못해가지고 못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뭐 그렇게 하고 싶겠죠. 예. 최소한 겉으로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때의 공포정치를 보면은 예. 결국은 저강도 유신이 아니냐라는 예. 지적을 하던데요. 요즘 정말 1979년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고문하고 살인하면은 이제 그 완전 유신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고요. 네. 지금은 아직 뭐 그런 고문이나 살인을 했다는 정황은 없지만 그 나머지는 뭐 유신과 별 다를 바가 없다. 그게 오히려 유신 때보다는 그 이승만 독재 때 백골단 딱벌 때 해가지고 네. 백색 테러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요즘 그 이른바 보수 단체들이 예. 그 성당 앞에 난입을 하고 네. 또 교수 월남전에서 한국군도 학살을 했다는 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서 네. 대학구 내에 난입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승만 독재 때와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장하나 의원 그리고 양승조 의원에 대한 뭐예요 지금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게 의원직 제명. 네. 이걸 보면서 말이죠. 유신 정권 말기 박정희 정권이 거의 몰락의 길로 갈 시점에 김영삼 의원에 대한 제명한 그 처리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날치기로 제명했죠. 그 김영삼 의원 제명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그 날치기로 하고 맞고 난리가 났을 건데요. 네. 옛날에 기억 다 했었는데 네. 하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그 단식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단식을 하면 기억력이 더 좋아집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머리가 안 돌아가던데. 그건 당분 부족이지. 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보니까 1979년 10월 29일이네요. 네. 예. 10월 29일이 아니라 9월 29일, 10월 29일은 바로 아니죠? 이제 11.6 나기 직전이죠. 예. 1979년 9월 29일 민주공화당, 당시 여당이죠. 유신정우회에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그 인터뷰 내용을 갖고 문제를 삼아서 10월 4일에 국회 징계 동의안을 제출했고 그렇게 해서 김영삼을 징계하고 의원직을 박탈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국회의원이 마땅히 할 수 있는 발언, 이 발언을 트집 잡아가지고 의원직을 박탈을 한 거예요. 네. 뭔 말을 했다고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런 폭거를 행사했던 겁니다. 박정희 정권도. 사실 부마 항쟁의 도화선이 바로 김영삼 의원직 제명, 네. 그리고 YH 이 노동자 시민당선 농성 사건이 도화선이 됐죠. 그 당시 그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를 문제 삼았는데 네. 그 김영삼 총재가 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시라 미국은. 별거 아니구만. 그러니까 이 인권 탄압하는 이 정권 지지하지 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욕을 그러니까 먹긴 먹어야 되네. 아니 박정희 지지를 철회라고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예. 미국한테 그렇게 굽신굽신 되고 있어. 예. 바로 그 사대주의라는 이유로 예. 해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사대주의. 예. 어디 제명해야지. 아니 무슨 자기들은 사대주의를 안 했나? 이 사대주의의 원조들이 말이야. 이런 발언을 사대주의라고 트집 잡아가지고. 근데 박정희가 좀 미국하고 일본에 대해서 뻗댄 그런 측면이 필요하면은 있긴 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당시 또 그것도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미국에다가 요구했던 배경에는 네. YH 사건 같은 여성 노동자들을 정말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그때 짓밟았던 심지어 똥까지 뿌렸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보고 참다 못해서 야당 총재가
이런 무도하기 짝이 없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 미국은 지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 말을 했어요, 말을. 말을 한 걸 갖고, 이걸 갖고 의원직을 제명을 하고, 정치 생명에 그야말로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지금 박정희 정권이 벌였던 거 아닙니까? 지금 장하나 의원도 양승조 의원도 말을 한 것뿐이에요. 말을 했다고 의원직을 박탈해? 이게 어떻게 민주공화국입니까? 이게 비슷하잖아요. 네. 그때 김영삼 의원의 뉴욕타임스 회견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의원직 네. 제명, 지금 장하나 양승조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의원직 제명 추진, 그리고 그때 YH 무역 여공들이 신민당산 농성하는 것을 갖다가 강제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한 명 떨어져서 사망까지 했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때마침 철도노동자 파업에 4,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을 일제히 직위해제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대접이라는 말이 실감이 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양승조 의원의 얘기가 우연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비슷하니 그러다가 박정희는 자기 부하총에 맞아서 죽지 않았느냐. 네. 그런 부친의 일을 갖다가 타산지식으로 삼아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라. 네. 이거야말로 진짜 박근혜가 새겨드려야 할 충원이죠. 열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영석 이사님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이 정권 말기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이 말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 보통 징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아니, 듭니다. 지금 국회를 지멋대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청와대에서. 아니, 나는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새누리당 의원들, 말도 안 되는 오더라는 거 다 아시죠? 체면 관리 좀 하시죠. 아니, 정치를 4년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박근혜가 천년만년 집권할 것도 아니고, 예. 좀 있으면 갈참인데, 예. 자기들 관리도 좀 해야지.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징조를 보면서, 이 정권은 지금 정확하게 유신도 아니고 거의 1979년 박정희 정권이 몰락할 그 시점에 유신 말기죠, 유신 말기. 그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참, 이런 아주 상황에 대해서 야당이 걱정해주고 있잖아요. 아버지처럼 가시면 안 된다. 그건 충원이라니까요, 충원. 이런 충원을,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충원을 아주 경기를 일으키면서 반대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이 아닐까. 진중권 교수의 말처럼 말이죠. 아이고, 참. 자, 김한길 대표, 이거 어떡합니까? 저는 솔직히 내년 지방선거 말이죠. 네. 이게 새누리당 정말 적색경보등 들어왔다고 봅니다. 아무리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도 국민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끊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좋은 점수를 받을 생각을 한다? 이건 그냥. 진짜. 아니, 근데 난 또 걱정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야당이 이긴단 말이죠. 이기진 않더라도 현상 유지를 한다? 그럼 김한길 체제가 또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노리는 거 아닌가, 김한길이?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게 박근혜나 새누리당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친박 언론들, 종박 언론들 때문에 태평성대인 것처럼 보이긴 한데, 사실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나 복지공약을 내세웠던 것은 너무 민생이 피폐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라도 안 하면은 도저히 이 나라가 생존이 불가능하다 스스로도 선거 때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지금 말하자면은 약속을 번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닥 민심은 지금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박근혜 지지도가 50%든 70%가 나오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뭔가 끓고 있는 것이 불타오르리라 이렇게 이제 예상은 되는데, 그런 딜레마가 있죠. 이게 이 김한길 체제를 오히려 영속시켜주는 그런 빌미로 제공될 수도 있고. 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하고 김한길은 거의 적대적 공생관계인 것 같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진실을 억누르는 세력들이 있을 때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과거 민정당과 민한당과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2.12 돌풍 때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깨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를 하려면은 안철수 신당이 잘 돼야 되나? 이게 또 참 딜레마네. 아유, 그래요. 하여튼 뭐. 그건 아마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게 다행입니다. 불타오르는 국민의 마음을 장하나 의원이 참 잘 대변을 해줬습니다. 정말 청년 비례대표 의원이고요. 참, 이 장하나 의원을 보면 말이죠. 장하나 의원 나이도 36살밖에 안 됐대. 야, 77년생. 예. 이분은 배낭을 메고 현장에 가는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책상에 앉아가지고 새누리당 우리 박근혜 각하가 미간이 이그러지나 안 이그러지나 그것만 골똘하게 쳐다보시던 조선일보에 뭐가 났나 여기에만 그냥 혈안이 돼 있는 민주당 관계자들하고 격과 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장하나 의원처럼 배낭 메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확인하면요. 장하나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장하나 의원의 그 발언은 77년생, 뭐 77년생이 어딥니까? 그 누구야, 백선엽은 28에 뭐 장군을 했다면서요. 네. 그것도 참모총장을 했지. 육군대장. 아니, 지금, 77년생이 몇 살이에요, 지금? 37. 예. 37. 아니, 3년 후에는 대선 출마도 가능해요. 나하고 딱 20살 차이 나네. 예. 이런 장하나 의원처럼 배낭 메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은 민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현장을 돌아다니면은 장하나 의원의 그런 발언이, 나이 어린 국회의원의 치기 어린 발언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장하나 의원은 크게 될 의원이에요. 네. 정말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집중적인 공격, 뭐 무슨 새누리당만 그럽니까? 언론들까지, 장악당한 언론들까지 연신 장하나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웃잖아요. 야, 그 멘탈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늘 민주당이 당신을 출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 예. 출당하면 시키면 나가야죠. 예. 그러나 내가 출당될 확률은 박근혜가 사퇴할 확률보다도 더 낮다. 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장하나 의원이 말이죠. 새누리당의 이런 총체적 공세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오늘 그 노종면의 뉴스바에 나와서 한 말인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또 제가 어저께 얘기한 것이 사실 저는 시점도 되게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뜻을 가진 많은 국민 여러분들은 그동안 또 정치권에 상당한 답답함을 느끼고 계셨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의원 민주당이 아니라 의원 중 하나가 또 이런 또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국회에서 대신하는 것은 지금 새누리당도 의원 한 사람의 이런 입장 표현 가지고 제명한다, 규탄대회 열고 심지어 이후에 예상 관련된 향후 일정도 보이콧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사실 기만당할 수준은 아니라 의식 수준이 그렇게 낮다고 생각이 좀 들지 않고요. 상당히 좀 농담 소재, 조롱거리로 스스로를 전락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참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술책에 기만당하지 않는 분들이다. 스스로 그렇게 코미디의 소재가 되지 말라. 이렇게 한마디 날렸어요. 오늘 코미디 많이 했죠. 예, 양승조 의원도 날 제명한다고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 막말로 뒤집어 씌우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했던 모양인가 봐요. 박창신, 김용민에 이어서 이번엔 또 양승조, 장하나를 제물로 삼아가지고 전국 대반전을 노렸는데. 근데 학습 효과라는 게 있지. 맨날 써먹던 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써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제명은 불가능합니다. 제명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번 국회는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재적 3분의 2 이상이면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됐죠. 이게 공갈령입니다. 한마디로. 공갈령인데 이렇게 공갈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은 새누리당의 지금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 거죠. 말하자면은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새누리당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박근혜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입을 닫고 있고 오로지 충성하겠다는 홍위병들만 지금 발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오죽하면은 그 손수조가 새누리당에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물며 손수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수조가 그 새누리당을 향해 손수조라고 이제 손수조라고 이제 이야기한 형국이 됐어요. 참 이거 장하나 의원 칭찬 좀 더 하자면은 장하나 의원이 지난번에 이재정의 70.5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민생 현안들을 싹 짊어지고 들어왔고요. 심지어 방송 중에 자기 휴대폰 번호까지 알려줬어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드신 일이 있으면은 연락 달라고 달려가겠다고. 아니 이거 진짜 이건 보배지. 이런 국회의원이 어디 있었어요 그동안. 민주당 작년 총선 뭐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김용민이가 일조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청년 비례대표 정말 잘 뽑았습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아유 국방위에서 아주 날고 있어요. 지금 그 사이버 사령부 군 사이버 사령부의 선거 개입 이걸 또 들춰내 가지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군의 선거 개입을 이렇게 세상에 알린 사람 아닙니까? 비례대표들 중에서 오히려 기대를 모았던 사람들은 좀 활력이 부진하고 오히려 전혀 처음 넣는 장하나 의원, 김광진 의원. 이런 거 보면서 느낀 건데 이 나라 국회의원들 한 20, 30대를 한 3분의 1을 채우면은 야합도 안 할 것이고 그렇죠. 이 정치를 직업 삼아서 이렇게 한량처럼 청년 비례대표를 훨씬 더 늘려야 되겠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럴까봐 오늘 중앙일보가 청년 비례대표를 죽이려고 타격을 입히려고 장하나 김광진 엿먹이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뭐 이제 일반인이었을 때 트윗으로 이제 그 옛날에 그 사담 몰린 거 그거 갖고 들춰내가지고 이 함량미달의 인간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요. 김용민 국장 옛날에 그 선거 나왔을 때 젖었던 수법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장하나 의원은 선거 불복했다는. 그리고 또 김재현 통합진보당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 비례대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혹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거는. 근데 없는 의혹도 만들고 말이죠. 과거의 것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청년 비례대표들이 무서운 모양이구만. 무서운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 보수 세력, 보수 정치 세력, 보수 언론 세력들은요.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 판단되면 티끌만한 문제도 침서봉대해가지고 죽이려 드는 겁니다.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이거 사실은 김한길 작품 아니에요. 옛날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있을 때 그 시절에 했던 거 아닙니까? 문성근 대표보다도 한명숙 대표, 문성근 최고위원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총선 때지. 총선 때였죠. 하여간 이런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반가이 전략. 이걸로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해 보려는 이들의 노회하고도 참 저급한 위기 탈출 전략 우리가 그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말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과거와는 다른 좀 더 강한 태세로 돌파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양승조 의원 그리고 장하나 의원 자를 태면 잘라봐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당신들 자꾸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어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건 정말 민주당에게 모처럼 기대했던 멘토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발발발발 떨고 그냥 어떻게든 새누리당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당지도 그냥 장하나 하나 하고 바꿨으면 좋겠어 그냥 진짜. 장하나 의원하고 양승조 의원이 아주 그냥 이번에 점수를 크게 땄습니다. 아니 근데 안철수 신당에서는 왜 장하나를 욕을 합니까? 난 자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철수 신당의 본색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가 평가까지 받죠.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주둥아리 닫고 있지 뭘 그런 얘기를 해. 안철수 신당이 이 시점에서 할 일은 가만히 있거나 혹은 새누리당의 그런 덮어씌우기 이런 반가이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하는 거 그걸로 그쳐야지. 얘기로 안철수 신당이 잘 되려면은 당장 장하나 같은 주장을 안철수 신당이 해야죠. 아니 정치권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넣겠다는 그런 집단들이 도대체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무슨 민주당보다 더 우쪽에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럼 새누리당하고 합치든가.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서야 되겠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